안녕하세요. 신디사이저 덕후 파파벨트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저번 보이스칩 2개를 수리한 영상 이후에 멀쩡한 나머지 4개의 보이스칩도 에폭시를 모두 제거했고, 멀쩡한 웨이브 제너레이터 칩 3개도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버렸는데 주노 106의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웨이브 제너레이터 칩 같은 경우는 에폭시 제거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 평들이 많습니다. 일단 신터 사이트 또는 롤랜드 서비스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웨이브 젠 칩 테스트와 보이스 칩 테스트로 확실하게 고장이 난 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스 칩 테스트입니다. 일단 튠은 좀 나간 것 같은데 5, 6, 1, 2, 3, 4, 5, 6 보이스 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죠. 사운드가 다 나는 걸로 확인되네요. 이번에는 웨이브 제너레이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테스트 모드를 설명을 드리면, 모든 페이더들을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키 트랜스포스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폴리 1, 2를 전부 켜주고요. 초기의 세팅은 레인지는 8, 스퀘어와 소파형은 꺼주시고, PWM은 매뉴얼로 놓으시고요. VCA 스위치는 엔벨로프로 둡니다. 포르타멘토는 오프 상태로 두고요. 전체 슬라이더는 전부 내려준 상태에서 VCF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10, 키보드는 10, VCA는 5, 엔벨로프의 D는 10, S는 5, 릴리즈는 2.5 정도로 둡니다. 이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디스플레이에서 1, 2, 3, 4, 5, 6의 패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이제 노이즈 테스트를 해봅니다. 노이즈를 10으로 올리고요. 여섯 개의 보이스에서 노이즈는 이상이 없네요. 웨이브 제너레이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웨이브 폼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스퀘어 파형을 켜주시고 PWM 슬라이더를 움직이면서 키를 눌러줬을 때 이때 숫자가 변경되죠. 소리가 다 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은 웨이브 제너레이터가 고장 난 겁니다. 아예 발진을 하지 못하는 거죠. 파형을. 스퀘어 파형을 끄고 소 파형을 켜주시고요. 2개의 파형에서 모두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소 파형을 끄고 서브 오실레이터를 10, 역시 소리가 나지 않죠. 웨이브 제너레이터 고장이 맞고요. 이제 고장난 웨이브 제너레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웨이브 제너레이터 3개를 에폭시를 걷어냈는데 걷어내면 안 되는 것들이었던 거죠. 일단은 웨이브 제너레이터가 완전히 손상된 것 같고, 기판을 뜯어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이브젠 칩은 에폭시를 걷어내고 나면 에폭시 밑에 손톱 크기의 실리콘 재질로 또 한번 견고하게 덮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거뭇거뭇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실리콘 재질로 한번 덮여 있었는데, 그걸 또 제가 성의를 가지고 걷어냈죠. 다 걷어내서 몰딩된 어떤 방막의 기판 같은 것이 손상된 것 같고요. 에폭시를 걷어내기 위한 아세톤 작업에서 손상이 된 것인지 제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손상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불필요한 작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웨이브 제너레이터 자체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주노 106의 PCB는 듀얼 레이어 작업이 되어 있어요. 앞면에서도 납에 의해서 납땜 인두가 결착이 되어야 하고, 뒷면에서도 납땜이 되어야 합니다. 기판 사이로 납을 좀 스며들게 해서 앞쪽에 또 연결된 회로들의 또 도통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 까다롭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6개의 보이스칩과 웨이브젠 칩을 모두 PCB에서 제거할 거기 때문에 신디사이저의 튜닝이 좀 어긋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실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멀티미터가 있어야 되고요. 완벽하게 고장나버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신터 사이트에서 아날로그 르네상스사의 클럽 웨이브젠 칩을 구매했습니다. 에폭시 마감이 되지 않은 개선된 방식의 회로고요. 사용자들의 평은 매우 훌륭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약 $120 정도 지출이 됐고요. 3개의 칩이 재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생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절단해서 분리하는 것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조심스럽게 떼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이네. 제 손에 도착하기까지 15일 정도 걸렸는데
분리하다가 파손되면 미쳐버리겠죠. 오. 또 살살 흔들어 주죠. 핀이 전부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안 움직이는 핀이 하나 있나? 없습니다. 송.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웨이브 제너레이터는 절대 건들지 마시길. 에폭시도 제거하지 마시고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쓸데없이 손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참. 이 액체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에요.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PCB 기판을 많이 세척들 합니다. 핀의 개수가 한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쪽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꼽네요. 납땜이 끝났습니다. 일단 가조립을 해서 납땜이 제대로 됐는지 웨이브 제너레이터 테스트를 해봐야죠. 키 트랜스포즈, 파워온. 아까 수행했던 웨이브 제너레이터 폼 테스트인데 일단 노이즈 뭐야? 톤 스퀘어 잘나죠? 6개 모두. 고쳐졌습니다. 이제 정상 부팅을 했고요. 일단 칼리브레이션은 진행해야 될 걸로 보이네요. 사운드가 약간 노이즈가 얼마 전에 코러스 칩을 바꿨는데 일단 주노 106에 칼리브레이션은 해야 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던 웨이브 제너레이터 테스트에서 소리가 잘 났기 때문에 조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조립 후에 저도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칼리브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노 106에 서비스 매뉴얼이 있습니다. 서비스 매뉴얼대로 칼리브레이션을 시작하는데 일단 DC 전압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네요. 커먼 포인트는 그라운드 접지에다가 잡아주고요. 지금 주의할 거는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노출된 면에 손이 닿으면 감전될 수 있어요. A 포인트 찍었을 때 마이너스 15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mA가 나와야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0mV라고 했으니까 좀 줄여야 되네요. 어디를 돌려서 줄이느냐? 여기가 VR1이고요. VR1을 돌려서 조절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mV가 되도록 마이너스 15 올리고 있어요. (15.05V) 플러스 마이너스 10mV 범위 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저스트 VR2에서 플러스 5V, 여기에서 플러스 5V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mV입니다. 조절은 VR2로 하네요. 자, TP2에서는 5V입니다. 되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예민하네요.
5.003 이 정도면 뭐 완벽한 것 같아요. 여기서 15V가 나와야 되는데 15.25 플러스 마이너스 0.8V니까 0.2V니까 범위 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V가 나와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V니까 이건 조절 포인트가 없어요. 4.95 0.5V 플러스 마이너스 0.5V 범위 안에 들어오죠. 4.9니까. 그러면 DC 서플라이의 볼티지는 일단 맞췄습니다. 아마도 신디사이저 칼리브레이션을 할 때는 서비스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VCA 옵셋이나 서버 오실레이터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LFO, DCO, VCF 각 페이더의 수치를 사전 설정해야 되는 표기 때문에 이 표처럼 세팅을 하지 않고 측정을 하면 정확한 파형이나 오실레이터 측정이 힘듭니다. DC 서플라이 볼티지는 측정을 완료했고요. 칼리브레이션 했고 이제 DCO의 CV 오프셋을 하고요. DCO CV 오프셋 칼리브레이션은 모듈 보드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커먼 커넥터를 AG 아날로그 접지에다 물어주고 그 다음에 TP3 키 어사인은 폴리1이고요. 미디 채널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TP3를 측정해서 VR33을 이용해서 0V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멀티미터 보시죠. 0V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상 없어요. VCA 바이어스, 모듈 보드에서 VCA 바이어스를 이제 테스트할 건데요. VCA 바이어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볼트미터가 필요하고 1mV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TP7에서 0.25V에서 0.27V가 나와야 됩니다. 0.252V, 253, 252 정상입니다. VCA 바이어스는 조절할 필요는 없는데 VR34를 돌려서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VR34가 어딨나? 네, 이거네요. (0.25에서) 0.27 이 정도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케이. VCA 옵셋 측정을 할 거고요. VCA 옵셋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들쭉날쭉한 파형을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설정하면 됩니다. 테스트 모드에서 폴리1을 선택하고 VCA 옵셋은 뱅크 1번. 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측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이지 접지 포인트의 접지를 잡아주시고 TP8이 있습니다. TP8부터 시작해서 채널 1부터 채널 6까지 VCA 옵셋을 잡아주는 거고요. 지금 오실레이터마다 다르지만 아마 타임 제 오실레이터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해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채널 1부터 TP8이니까 VR30번 노브부터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돌리면 더 뾰족해지기도 하고 이걸 일직선에 가깝게 되도록 역방향이 됐네요.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 VR25로 조정을 합니다. 피크치가 올라가는 파형을 보인다면 미세하게 살살 돌려서 일직선이 되도록 역방향이 나오면 안 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예민해서 그 다음에 채널 3 20번 노브, 채널 4 15번, 채널 5, 5는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채널 6번, 채널 6번은 5번 노브. 됐습니다. VCF 레저넌스 칼리브레이션을 합니다. VCF 레저넌스는 TP19부터 TP14까지가 측정 포인트고요. 14부터 채널 1으로 역순으로 가면 됩니다.
TP19를 잡았고요. VR26번을 이용해서 C4를 눌렀을 때 4.8V가 나오도록. .79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채널 2 4.79 나오죠. 그러니까 6개의 채널 모두 측정을 마쳤는데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서 마이크를 켜고 다시 녹화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은 추가로 하진 않겠습니다. 전부 수치를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채널 3번 7984 왔다 갔다 하는데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채널 4 됐습니다. VCA 게인 칼리브레이션을 하고요. 방금 전에 했던 VCF 레저넌스 칼리브레이션을 마친 후에 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TP8부터 TP13까지 채널 1부터 6까지 측정을 하고 C4 키를 눌렀을 때 6V PP 사인 웨이브가 나올 수 있도록. TP8이니까 여기입니다. 1번 채널 C4를 눌렀을 때 6V 27번 VR입니다. 6V 채널 2, 채널 2는 22번. (5.86) 5.9 3번 채널 17번 VR 5.82 4번 채널은 12번 VR입니다. 12번 여기 있네요. 6.01 됐고 5번 채널 7번 VR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 채널입니다. 2번 VR 됐네요. VCF 프리퀀시 칼리브레이션을 하고요. C4를 타건했을 때 248Hz가 나오도록 VR을 맞춰주면 되네요. TP8부터 TP13이 측정 포인트고요. VR 29번 248Hz 248Hz 여기 Hz가 있죠. 채널 2 24번 235 나오는데 248Hz 채널 3번 19번 VR 240 채널 4 14번 VR 5번 9번 VR 예민하네요. 마지막 6번 채널 6번 채널은 6번 VR 이게 아니네. 4번이었는데 잘못했네요. 저 6번을 손을 대기 때문에 6번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진행해야 돼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시 측정을 합니다. 아까 VCF 프리퀀시에서 6번 VR을 손댄 것은 이제 채널 넘버랑 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VCF 레조넌스에서 칼리브레이션 한 것을 흔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4.8V를 맞춰 놓고요. VCF 프리퀀시 마지막 채널을 다시 한번 하는데 채널 6번이니까 C4를 눌렀을 때 248Hz VR 넘버는 4번 끝났는데 바로 앞전 5번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케이 248 6개 채널 전부 다 잘 맞췄습니다. VCF 위드를 칼리브레이션 할 차례고요. TP8부터 TP13까지 C6 키를 눌러서 992Hz에 맞춰주는 거네요. 채널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1은 28번 VR이네요.
992. 귀가 멍멍한데. 992. 오케이. 채널 2 23번. 992Hz 됐습니다. 채널 3번은 18번. 992. 1, 2를 왔다 갔다 하지 마. 이거 너무 맞추기 힘들어. 4번 채널 13번 VR. 많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네요.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5번 채널은 8번. 950 나오네요. 992. 너무 어렵다. 된 것 같아. 마지막 6번, 3번 VR. 962가 나오다니. 됐습니다. VCF 위스도 끝냈습니다. 노이즈 레벨 칼리브레이션을 하고요. VCA 게인을 먼저 칼리브레이션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미 우리는 하고 왔으니까.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어떤 키를 눌렀을 때도 VR32 노브를 통해서 4V PP로 스코프에 맞춰줘라. TP8에서 찍습니다. TP8에서 찍었고요. VR32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4V가 나오는지 봅시다. 5.37. 얘는 노브를 가장 낮췄을 때 4.34V가 나오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한계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왼쪽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PWM 칼리브레이션이고, 이 PWM은 C4키를 눌렀을 때 VR32를 이용해서 하고요. TP8부터 TP13까지니까 한번 걸고 있습니다. C4 스퀘어파가 나오죠. 여기를 100으로 봤을 때 이게 50%가 되게 하라는데 안 맞춰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모양이 조금 안 이쁘네. 그래도 뭐 VR32를 한번 건드려 보죠. 32를 못 찾아 지금. 여기 있다. 요렇게 안 되게. 지금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간격 모눈으로 봤을 때 하나의 크기가 절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거의 절반이죠. 모는 2개씩을 차지했으니까 4번도 맞고 5번도 맞고 마지막 채널. 왜냐하면 조절 노브가 31번 하나니까 6개 채널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PWM 페이더를 10으로 했을 때는 그래프가 아무튼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진폭 하나가 93% 정도 크기로 커져야 됩니다. 참 공부하게 만드네. PWM 칼리브레이션을 마쳤습니다. 좀 힘들기도 했고 뭐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칼리브레이션을 모두 마치긴 했고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지수지만 테스트 모드 진행해 보고 정상 부팅을 해서 사운드가 제대로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키 트랜스포즈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이런 표시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폴리 1, 2를 함께 눌러주고 레인지는 8이어야 하고 스퀘어와 소파는 꺼줘야 됩니다. PWM 매뉴얼인 걸 확인하고 VCF 프리퀀시는 10으로 놓고 키보드 10으로 놓고 VCA는 레벨 5, DK는 10, S는 5, 릴리즈는 2.5, 노이즈 테스트 이상 없습니다. 웨이브폼 테스트 턴온 스퀘어 켜고 PWM 슬라이더를 조절하면서 아무런 키나 눌러보라고 하네요. 모든 소리가 들려야 된다.
So and Sub 10. 일단 웨이브 제너레이터는 완벽하게 아마 거의 완벽이라기보다는 한 90% 이상은 제대로 칼리브레이션 된 것 같아요. 핀도 잘 맞는 것 같고. 이번에는 필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스퀘어 소 끄고 Sub and Noise도 끄고 Set frequency to 10, Set frequency는 5, Resonance는 10. 그 다음에 P노트를 타건해 봅니다. 고장났을 때 튠이 맞지 않았었잖아요. 두 정도가. 지금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마쳤고요. 일단 보이스 칩은 보이는 것처럼 6개를 모두 에폭시를 걷어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이 웨이브 제너레이터는 아날로그 르네상스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 보이는 VR 로브들이 있죠. 그 전체를 가지고 각 보이스 칩과 웨이브 제너레이터에 대한 전압 설정, 그 다음에 주파수 설정, 파형 설정 이런 칼리브레이션을 다 마친 거고요. 그래서 고장 날 뻔한 주노 106은 제대로 고쳐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운드 한번 확인해 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